늦은 밤, 소나기가 그친 후 축축한 골목길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젖어 있었다. 바람은 차갑게 스쳐 지나갔고 모든 상점들은 이미 불을 끈 채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재민은 늦게까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지만 골목의 적막함은 음악 속에서도 느껴졌다. 그 순간 길모퉁이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 보기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처럼 보였다. 그 여자는 머리를 푹 숙인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누구지? 재민은 걸음을 멈췄다. 평소 지나던 길이었지만 이런 시간에 사람이 서 있을 리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묘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 여자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비가 내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다. 이상한 기운이 골목길을 감싸고 있었다. 재민은 핸드폰 불빛을 살짝 비춰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이어폰의 음악은 갑자기 잡음으로 바뀌어 귀 안을 자극했다. 그는 서둘러 이어폰을 빼며 주위를 둘러봤다.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골목이었는데 그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인 흔적도 없이 그대로였다. 저기, 괜찮으세요? 재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여자는 마치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정적 속에 멈춰 있었다. 한 걸음 더 다가가자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다. 비 냄새도 흙 냄새도 아니었다. 썩은 물 냄새 같은 오래된 지하실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였다. 재민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여자의 몸이 갑자기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 흔들림은 점점 더 크게 변하고 있었다. 재민은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었다. 얼굴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젖은 머리카락이 양옆으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상하다. 경찰을 부를까? 그는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힘껏 쥐고 있는 것처럼 무거웠다.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정적이 골목을 다시 삼켰다. 그러다가 툭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재민은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앞을 보자 여자가 아까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언제? 여기까지.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점점 공포로 조여오고 있었다. 여자는 여전히 고개를 완전히 들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재민은 그녀의 입에서 귓가에 스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묻고 있었다. 여자는 미동도 없다가 갑자기 몸을 기울였다. 마치 목이 부러질 듯 옆으로 꺾인 자세였다.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 내디뎠다. 그 발소리는 젖은 바닥에 스며드는 물소리와 섞여 더욱 불길했다. 재민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하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여자가 또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또 거리는 이제 몇 미터도 남지 않았다. 바람이 갑자기 불어 골목의 쓰레기 봉투가 바스락거리며 흔들렸다. 그 소리에 정신이 돌아온 재민은 급히 뒷걸음질 쳤다. 그러자 여자가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다. 그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향했다. 그러나 보인 것은 눈이 없는 검은 구멍, 그리고 입은 귀까지 찢어진 듯한 선이 그려져 있었다. 헉! 재민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마치 물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시체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피부는 축축한 진흙처럼 느껴졌다. 여자는 입을 벌렸다. 돌아왔어. 그 목소리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음성이 아니었다. 축축하고 낮으면서 동시에 울리는 소리였다.
재미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골목길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그보다 더 빨랐다. 찰박, 찰박. 젖은 바닥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는 소리쳤지만 깊은 밤의 골목은 아무런 반응도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일침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재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며 모퉁이를 돌았다. 하지만 뒤를 돌아본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여자가 이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공간을 단숨에 가로지른 것처럼 움직임의 흔적이 없었다. 재미는 얼어붙었다. 여자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도망가? 재미는 믿을 수 없었다. 여자와 눈이 거에 맞닿을 만큼 가까웠다. 그녀의 입에서는 축축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물방울은 바닥에 닿자마자 검은 얼룩을 남겼다.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나 여자는 그의 말을 들은 듯 더 가까이 다가왔다. 얼굴을 코앞까지 내밀며 속삭였다. 너 기억 못해? 기억? 무슨 말이에요? 저 당신 모릅니다. 여자는 고개를 세게 흔들기 시작했다.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다. 거짓말? 정말 몰라요. 그러나 여자는 그의 말에 웃기라도 하듯 찢어진 입을 더 크게 벌렸다. 그리고 순간 그녀의 목이 한쪽으로 또 뚝 꺾였다. 재미는 다시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어디든 상관없이 달렸다. 길을 잃어도 좋았다. 그저 저 괴물 같은 여자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하지만 발소리는 또 따오고 있었다. 찰박, 찰박. 그 소리는 점점 속도를 높였다. 재미는 숨이 끊어질 듯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문이 열린 작은 슈퍼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슈퍼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힘껏 닫았다. 헉, 제발. 슈퍼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가게는 비어 있었다. 그는 문을 붙잡고 밖을 확인했다.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재미는 문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봤다. 슈퍼는 오래된 냄새가 났고 지날 때는 몇몇이 비어 있었다. 여기 사람 없나? 그는 조심스럽게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날짜가 적힌 캘린더. 그 날짜는 3년 전으로 멈춰 있었다. 뭐지? 폐업한 가게인가? 하지만 불은 켜져 있었다. 그리고 냉장고도 돌아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때 딸깍 문 손잡이가 천천히 흔들렸다. 재미는 숨을 멈췄다. 누군가 문을 잡고 있었다. 문은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재미는 카운터 뒤로 몸을 숨겼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딸깍, 딸깍. 누군가 문을 강제로 돌리려 하고 있었다. 제발 들어오지 마.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스르륵. 재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발소리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박. 그 소리는 너무 익숙했다.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다. 여자의 축축한 발자국이 점점 그의 은신처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자의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찰박, 찰박. 축축하게 스며드는 그 소리에 재미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카운터 뒤에 숨은 그는 바닥에 고여있던 물웅덩이가 자신 쪽으로 조금씩 번지는 것을 보았다. 그 물은 분명 여자가 서 있을 때 흘러내리던 검은 물이었다. 안 돼, 여기까지 온 거야. 재미는 숨을 삼키며 조금씩 몸을 웅크렸다. 여자의 발소리는 그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너무 고요해서 심장 소리가 가게 안에 울릴 것 같았다. 그때 여자의 축축한 손이 카운터 위로 미끄러지듯 올라오는 소리가 났다. 싹싹. 긴 손가락이 카운터 모서리를 긁으며 지나갔다. 재미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여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아주 가까이서 들렸다. 여기
숨었네. 재미는 숨을 참았다. 가장 작은 소리 하나만 내도 들켜버릴 것 같았다. 여자의 손가락은 카운터 위에서 천천히 미끄러지며 그의 바로 이를 지나갔다. 그녀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재민의 어깨 가까이에 떨어졌다. 츠욱! 그 소리에 그는 몸이 저릿해졌다. 여자는 카운터 앞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림자조차 움직임 없이 고정된 듯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하아! 여자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그의 냄새를 맡는 것처럼. 재민은 이 악몽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러나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숙여 카운터 아래를 들여다보는 듯한 기척을 내기 시작했다. 재민은 공포로 손을 입에 억지로 막았다. 그녀가 조금만 더 내려다보면 그를 보게 될 것이었다. 여자의 얼굴이 천천히 카운터 아래쪽으로 향했다. 축축한 머리카락이 아래로 떨어지며 바닥을 질질 끌었다. 여기 있지? 그녀의 음성은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듯 불분명하고 진득했다. 재민은 숨을 멈추고 더 깊숙이 몸을 웅크렸다. 그러나 그의 발끝이 바닥에 캔 하나를 건드려 버렸다. 팅! 캔이 굴러가는 소리가 가게 안에 크게 울렸다. 여자는 즉시 움직임을 멈췄다. 정적, 그리고 강! 카운터 전체가 강하게 흔들렸다. 여자의 비명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재민은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며 뒤로 밀려났다. 카운터 문이 빡! 하고 열려버렸다. 재민은 본능적으로 일어나 뒷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의 뒤에서 여자의 미친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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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몸을 날리듯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은 어둡고 더 깊은 골목이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닫힌 문 너머에서 여자가 문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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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더 멀리 뛰어갔다. 골목 끝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곳이라도 안전하길 바라며 그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불빛에 가까워질수록 길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숨이 거의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뚝 멈췄다. 재민은 혼란스러웠다. 멈췄지. 그는 조심스럽게 뒤를 살짝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여자의 모습도 발자국도 보이지 않았다. 사라졌.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큰 불안이 밀려왔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의 바로 앞에서 골목 모퉁이 뒤에서 하얀 원피스의 여자가 천천히 걸어나왔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 여자는 조용히 재민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도망칠 틈조차 주지 않는 위치였다. 그녀의 몸에서는 검은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물은 재민의 발끝 쪽으로 천천히 번져갔다. 이렇게? 도망쳐? 여자가 물었다. 목소리는 속삭임 같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소리였다. 당신, 나랑 무슨 상관인데? 재민은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기울이며 말했다. 기억나지 않나? 3년 전, 이 골목에서. 재민은 얼어붙었다. 3년 전? 무슨 일이지? 생각하려고 했지만 머리가 하얘졌다. 그때 여자는 손을 그의 얼굴 가까이로 들이밀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재민의 볼을 스쳤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리에 오래 잊었던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쳤다. 3년 전, 비 오는 밤, 이 골목길, 그리고 길모퉁이에 서 있던 어떤 여자. 그녀는 울면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녀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다. 설마? 여자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기억나네? 재민은 입술을 떨며 뒤로 비틀거렸다. 그때, 미안해.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분노와 원한이 섞여 있었다. 미안. 여자의 음성은 웃는 듯하지만 비뚤어져 있었다. 그 말이 날 살릴 수 있을까? 재민은 뒤로 도망치려 했지만 여자의 손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보다 차갑고 젖어 있었다. 손끝에서 흘러내리는 검은 물이 그의 팔을 타고 내려갔다. 놓으세요. 여자는 더욱 강하게 손을 조였다. 날 버렸잖아. 그 순간 재민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여자는 사라진 지 3년 된 실종자였다. 그때 뉴스에도 떠들썩했던 그 실종 사건. 그리고 실종된 장소가 바로 이 골목이었다. 재민은 공포로 몸을 떨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여자의 소나기는 더 강해졌다. 그날 넌 나를 봤어. 그녀의 눈 구멍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도와달라고 했는데 넌 그냥 지나갔지.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다. 그래서 난 여기서 죽었어. 재민은 숨이 막혔다. 그의 손목은 점점 시커멓게 변하기 시작했다. 여자의 냉기와 축축함이 그의 혈관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제발, 그땐 몰랐어요. 알았어도 너는 그냥 갔을 거야. 여자의 입이 크게 벌어졌다. 귀까지 찢어진 선이 더욱 깊어졌다. 여자는 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녀의 숨결은 차갑고 축축했다. 이제 너도. 재민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나처럼 이 골목에. 여자는 그의 귀 옆에서 속삭였다. 서 있어. 그 순간 재민의 시야가 갑자기 흐려졌다. 귀에는 물이 차오르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몸이 점점 차갑게 굳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여자가 미소 지으며 사라지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대로 길모퉁이에 쓰러졌다. 어둠이 삼켜가기 시작했다. 재민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은 안개처럼 희미하게 흐려져 있었고 골목길은 비정상적으로 고요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발은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야, 기가 어디야? 그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다. 주위를 둘러보니 골목의 구조가 조금씩 변해 있었다. 아까까지 보였던 슈퍼도 가로등도 사라져 있었다. 대신 낡은 덕과 어둠뿐이었다. 마치 오래전에 폐허가 된 장소처럼 느껴졌다. 그는 공포에 휩싸였다. 여기 내가 알던 골목이 아니야. 그때 멀리서 흐릿하게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하얀 옷을 입은 한 여자.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재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자는 이번에도 얼굴을 숙인 채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그녀 주위가 안개처럼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또 나타났어. 재민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뒤로 물러난 그의 발끝이 어떤 경계선 같은 것에 닿았다. 그 순간 몸이 찌릿하며 멈춰 섰다. 뒤돌아보니 검은 그림자가 바닥에 얽혀 있어 경계를 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이게 뭐야? 여자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말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여긴 내 공간이야. 재민은 무릎이 흔들렸다. 설마 내가 갇힌 거야?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여자의 얼굴이 조금씩 드러났다. 여전히 눈은 없는 검은 구멍이었고 입은 비정상적으로 찢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분명하게 보였다. 마치 이전보다 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형태였다. 너, 나 버렸잖아.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뼛속을 파고들었다. 난 그날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했어.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땐 정말 몰랐어요. 무서워서. 그냥. 그래, 넌 항상 그렇게 말하지. 여자는 그의 말을 끊었다. 하지만 결국 넌 도망쳤어.
그녀의 주변에서 검은 액체가 땅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 액체는 바닥을 타고 퍼져 재민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 내 차례야. 재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바닥에 깔린 검은 그림자가 그의 발목을 잡아 끌기 시작했다. 안 돼, 놓아줘. 하지만 그림자는 그의 발목을 감고 점점 위로 기어올랐다. 얼음같이 차가운 감촉이 다리에 퍼지면서 마치 감각이 사라지는 듯했다. 도망칠 수 없어. 여자는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바닥에 진흙 같은 액체가 떨어지며 퍼져나갔다. 여긴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야. 재민은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야, 난 살아있어. 여자는 섬뜩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내 그림자가 없어? 재민은 깜짝 놀라 바닥을 봤다. 정말로 그의 그림자가 사라져 있었다. 이게 무슨? 그는 충격으로 숨이 멎을 뻔했다. 그림자가 없다는 건 그가 이미 이곳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싫어, 돌아가고 싶어.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문은 닫혔어.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왔다. 재민은 절망적으로 몸을 버둥거렸다. 그러나 발목을 잡은 그림자는 더 강하게 그를 끌어당겼다. 여기서 넌 나처럼 될 거라. 그녀의 치워버린 입모양이 더욱 넓게 벌어졌다. 검은 액체가 그 틈에서 흘러나왔다. 이제 너도 길모퉁이에 서게 돼. 재민은 절규했다. 안 돼. 그의 절규와 함께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골목길의 어둠이 흔들리고 여자의 주변이 마치 파도처럼 요동쳤다. 여자는 잠시 멈춰 섰다. 뭐지? 재민의 발목을 잡았던 그림자의 힘이 약해지는 듯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몸을 빼냈다. 제발, 제발. 여자가 찢어진 눈 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럴 리 없어. 너는 이미. 바람이 점점 강해졌다. 그 바람은 한 방향으로 불고 있었다. 바로 골목 끝 어딘가 작은 빛이 보이는 쪽으로. 재민은 그쪽으로 끌리듯 시선을 돌렸다. 골목 끝에는 아주 작은 희미한 빛이 있었다. 그 빛은 마치 현실 세계와 이어진 문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재민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기야, 저기로 가야 돼. 그러나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안 돼. 너는 여기 남아야 해. 그녀의 몸에서 검은 액체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그 액체는 파도처럼 바닥을 덮으며 재민의 발을 잡으려 했다. 재민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몸을 던졌다. 바람의 힘이 그의 등을 밀어주고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거리였다. 여자의 비명은 점점 더 커졌다. 돌아와.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그녀의 비명은 골목 전체를 울렸다.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그림자들이 재민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발을 뿌리치고 전력으로 달렸다. 빛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 사이 여자는 미친 듯 달려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 순간 재민의 몸이 얼어붙는 듯 차가운 감각이 몰려왔다. 너, 내 자리야? 그녀의 얼굴은 바로 코앞에 있었다. 찢어진 입에서 새어나오는 검은 물이 그의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하지만 바람은 더욱 강해졌다. 빛이 폭발하듯 밝아졌다. 빛이 강하게 번쩍이자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다. 그녀의 몸이 흔들리며 뒤로 밀려났다. 안 돼. 여기서 나를 혼자 두지 마. 그녀는 바닥에 손을 짚으며 다시 일어서려 했다. 그러나 빛이 닿는 순간 그녀의 몸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가지 마. 돌아와. 재민은 눈을 찡그리며 빛 속으로 뛰어들었다. 몸 전체가 뜨겁게 타오르는 듯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는 그녀의 마지막 절규가 들려왔다. 너도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그 말과 함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완전히 하얀 빛만이 그를 감쌌다. 잠시 후 빛이 잦아들자 재민은 갑자기 눈을 떴다. 그는 익숙한 골목에 쓰러져 있었다. 비 냄새와 젖은 바닥, 모든 것이 현실 그대로였다. 숨이 가쁘게 몰아쳤다. 돌아온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의 발밑에 검은 물이 한 줄기 흘러 있었다. 그리고 골목 끝 길모퉁이를 돌아가는 순간 하얀 원피스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는 얼어붙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켰다. 그런데 화면에는 신호도 잡히지 않고 배터리 아이콘이 빠르게 깜빡였다. 방금 전까진 80%였는데 그는 불안하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켜지더니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벌프 알 수 없음 벌프이었다. 문자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다. 뒤돌아보지 마. 현우는 숨을 삼켰다. 이 문자는 분명 방금 그 여자를 떠올리게 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장난이겠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목소리는 너무 떨렸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바람이 지나간 것도 아닌데 목덜미가 싸늘했다. 그는 문자를 지우려다 멈췄다. 지우기도 무시하기도 무서웠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조금 돌렸다. 그러자 저 멀리 보이는 주차장 가로등 아래 길모퉁이에 서 있던 것과 똑같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머리는 길게 늘어뜨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움직이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도 확실히 현우 쪽으로 목을 좌우로 꺾으며 다가오는 모습이었다. 말도 안 돼. 여긴 골목이 아니잖아. 그는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여자는 그대로, 아니, 더 가까워져 있었다. 그는 급하게 뒤로 물러났다. 주차장 바닥의 자갈이 신발 아래에서 사각거렸다. 숨이 턱턱 막혔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몸의 진동처럼 전달되었다. 그는 다시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걸음이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현우가 달리면 달릴수록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도 점점 빨라졌다. 처음엔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명확했다. 또각, 또각, 또각. 여자의 흰 소리가 터널처럼 울리는 주차장 벽에 부딪혀 더욱 크게 들렸다. 오지마, 제발 오지마. 그는 절규하듯 외쳤다. 그러나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그 소리가 귀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주차장을 벗어나기 위해 출구 방향으로 뛰었다. 그 순간 등 뒤로 차갑고 긴 손가락이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현우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단지 어두운 공기만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현우는 결국 밖으로 뛰쳐나왔다. 밤 공기가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졌다.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쉰 그는 잠시 주변을 살폈다. 주차장 입구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체 뭐야? 그는 걸음을 돌려 아파트 입구로 향했다. 그런데 다시 스마트폰이 울렸다. 이번엔 전화였다. 발신자는 또다시 알 수 없음.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벨소리는 끊임없이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눌렀다. 그리고 귀에 가져가려던 순간 폰 스피커에서 낮고 긁히는 듯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여자의 숨 같은. 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숨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또렷해졌다. 마치 그의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누구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숨소리가 더 빠르게, 더 거칠게 번할 뿐이었다. 여자의 숨, 울음과 웃음 사이 어디쯤에 기괴한 소리.
급기야 폰 스피커 너머에서 돌아다왔어? 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현우는 핏기가 온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난 돌아본 적 없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뒤를 본 적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 현우는 공포에 질린 채 폰을 내려다봤다. 그런데 화면에 갑자기 사진이 하나 열렸다. 누군가가 방금 찍은 듯한 사진. 그 속에는 현우의 바로 등 뒤에서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긴 머리의 여자가 있었다. 입이 귀까지 찢어질 듯 벌어져 있었다. 아! 현우는 폰을 떨어뜨렸다. 폰은 바닥에 부딪혀 화면이 깨졌지만 그 깨진 화면 너머에서도 사진 속 여자의 눈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아파트 입구 비밀번호를 급하게 눌렀지만 손이 계속 흔들려 번호가 틀렸다. 제발, 제발. 눈물이 맺힐 정도로 몰아치는 공포 속에서 그는 겨우 문을 열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그는 재빨리 문을 닫고 잠갔다. 그리고 문에 기대 앉아 헉헉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아직도 쉬지 않고 뛰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문 너머를 살짝 들어봤다. 복도는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다. 환각이었나?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톡, 톡, 톡. 가볍지만 일정한 리듬. 현우는 숨을 멈췄다. 저 소리 너무 익숙했다. 여자가 힐을 끌며 걷는 소리와 비슷한 리듬이었다. 두드림은 점점 더 크게 변해갔다. 톡, 톡, 톡. 곧이어 쿵, 쿵, 쿵. 문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바뀌었다. 현우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어 문에서 멀어졌다. 그만해, 제발. 그는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두드림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빠르고 불규칙하게 변했다. 마치 여러 개의 손이 동시에 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까지 섞이기 시작했다. 스크르르.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문 사이 어딘가에서 낮고 길게 웃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하아, 나 여기 있어. 현우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거실 쪽으로 기어갔다. 불을 켜려 했지만 스위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집 전체가 갑자기 정전이 난 듯 칠같이 어두워졌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스마트폰을 찾으려 했지만 폰은 주차장에 떨어뜨리고 온 상태였다. 그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벽을 찾았다. 그 순간 거실 한가운데에서 또각, 또각 발소리가 울렸다. 여긴 12층인데. 현우는 숨을 삼켰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가 손을 벽에 짚으려 하자 바로 그 옆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널 찾았어. 현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무언가가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또각, 또각. 그는 바닥을 짚으며 뒤로 기어갔다. 그러다 손끝이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에 닿았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차가운 것이 그의 손목을 잡아버렸다. 얼음처럼 차갑고 길게 뻗은 손가락. 여자의 숨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렸다.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넌 이미 돌아봤어. 그러니 이제 넌 내 거라. 현우는 손목을 잡은 그 차가운 손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여자의 손은 쇠처럼 굳어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은 가빠졌다. 어둠 속에서 여자의 얼굴이 아주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형체가 흐릿했지만 확실히 보였다. 찢어진 입, 길게 늘어진 머리, 텅 빈 눈동자. 그 눈이 현우의 얼굴을 향해 있었다. 도와줘. 그는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그러나 여자는 대답 대신 입을 더 크게 벌렸다.
마치 비명을 지르기 직전처럼.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돌아본 순간 이미 끝난 거야. 그녀의 소나기는 더 강하게 조였다. 현우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는 바닥을 굴러 몸을 빼내려 했지만 여자의 손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어둠이 방 안으로 더 짙게 밀려오는 듯했다. 현우가 비명을 지르자 집 안 벽들이 울리는 것처럼 진동했다. 그러다 갑자기 여자의 손이 사라졌다. 현우는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났다. 사라졌어? 그는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려 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그 침묵 속에서 현우는 희망을 조금이나마 느끼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거실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웃음이 터졌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웃음소리는 어느새 방 전체를 뒤덮었다. 여러 여자가 동시에 웃는 듯한 소리, 혹은 한 여자가 여러 곳에서 웃는 듯한 소리. 현우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막히지 않았다. 머릿속을 파고드는 듯했다. 그만, 제발 그만. 그가 애원하듯 외쳤다. 그러나 웃음소리는 점점 더 날카롭고 기괴하게 변했다. 마침내 소리가 멈췄을 때 현우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손 하나가 길게 뻗어나와 현우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다시 비명을 질렀다. 발목을 끄는 힘은 너무 강했다. 마치 무언가가 어둠 속으로 그를 끌어들이려는 것처럼. 현우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버텼다. 하지만 발목을 잡은 힘은 점점 더 강해졌다. 바닥에서 손톱이 긁히며 스파크 같은 소리가 났다. 그는 문 쪽으로 팔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살려줘. 제발.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집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찰나의 순간 손이 갑자기 사라졌다. 현우는 그대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그는 숨을 고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때 문틈 아래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자의 손가락이 쑥 나왔다. 길고 마르고 비틀린 손가락이었다. 그리고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스크르르르, 스크르르르. 현우는 다시 뒤로 물러나며 벽에 등을 부딪혔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여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다. 마치 바닥에서 기어오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었고 눈은 까맣게 비어 있었다. 그녀는 현우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깊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원하지 않아. 제발. 그러자 여자는 미소를 더 넓게 벌렸다.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다. 여자가 다가올수록 온기가 사라져갔다.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현우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가슴이 쪼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여자는 그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얼굴이 너무 가까워 그녀의 숨이 닿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녀의 숨은 차갑고 축축했다. 마치 오랫동안 무덤에 있던 냄새처럼.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돌아본 그 순간 내 뒤에 있었어. 현우는 몸을 굳힌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마른 곳, 그녀가 처음부터 그를 따라왔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여자는 손을 들어 현우의 볼을 천천히 만졌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피부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현우는 떨며 몸을 때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그녀가 그의 몸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여자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너, 애 돌아봤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혼잣말 같았다. 사람들은 항상 돌아보지 말라면 궁금해하더라. 그녀는 살짝 웃었다. 그리고 손을 그의 목으로 천천히 옮겼다. 손가락이 피부를 스치는 순간
현우는 숨이 막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이제 넌 나랑 함께 있을 거야. 그녀의 말은 절대적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 순간 갑자기 창문이 흔들리며 바람이 몰아쳤다. 어둠 속에서 잠시 흔들리는 빛이 나타났다. 밖에서 지나가던 자동차 헤드라이트였다. 잠깐 비친 빛 속에서 여자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녀의 피부는 회색빛, 몸은 반쯤 투명했고 다리는 바닥에 닿지도 않은 채 허공에 떠 있었다. 현우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너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여자는 미소만 지었다. 빛이 사라지자 그녀의 몸은 다시 어둠 속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제 알았네. 너무 늦었지만. 현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밀쳐냈다. 그는 겨우 몸을 빼내며 거실 바닥을 기어갔다. 여자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따라왔다. 걸음 소리가 아닌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마치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한. 도망쳐도 소용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현우는 문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문손잡이는 갑자기 돌아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잡고 있는 듯했다. 그는 절망감에 숨을 크게 들이켰다. 여자가 그의 바로 뒤에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어깨 위로 길게 찢어진 얼굴을 내밀었다. 이 방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야. 현우는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 순간 모든 소리와 움직임이 사라졌다. 공기도, 어둠도, 여자의 존재도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아무도 없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어둠도 사라져 있었다. 전등이 켜지며 따뜻한 빛이 비쳤다. 꿈이었나? 그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는 순간 주차장에서 떨어뜨린 줄 알았던 스마트폰이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폰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뒤돌아봐. 현우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뒤에는 여자가 서 있었다.